요즘 저녁만 되면 뜨거운 물에 몸 좀 담그고 싶으시죠?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목욕 한 번이면 다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욕이 오히려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주 70세 김순덕 어르신께서 저희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평생 깔끔하게 사신 분이셨죠.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 7시면 욕실로 들어가셔서 뜨거운 물에 푹 담그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녁 7시 언제나처럼 문을 닫고 들어가셨죠. 그런데 20분쯤 지났을까요? 탕에서 일어서시려던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타일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히셨고 피가 흘렀습니다. 다행히 따님이 소리를 듣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오셨지만 혼자 계셨다면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매일 이렇게 씻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심장이 위험했고 피부는 염증 직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해오신 그 습관이 사실은 혈관을 조이고 뼈를 무너뜨리고 피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고령자 안전사고 중 욕실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욕실에서 넘어지는 비율이 전체 낙상의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겨울철에는 더 심각합니다. 작년 겨울 욕실 사고가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목욕 중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겨울철 욕실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이것만 지키시면 김순덕 어르신처럼 위험한 순간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목욕 습관. 둘째, 안전하게 씻는 올바른 방법. 셋째,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주의 사항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김순덕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메모할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70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피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목숨을 지키는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 욕실을 차갑게 둔 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순덕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왜 욕실을 미리 데우지 않으셨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물 틀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난방비 아까워서 안 켰다고요? 바로 이 생각이 어르신을 쓰러뜨린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이 순식간에 오그라듭니다. 혈압이 확 치솟는 겁니다. 그러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이번엔 반대로 혈관이 확 풀리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욕 끝내고 다시 추운 탈의실로 나오면 혈압이 또다시 급등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혈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이걸 히트쇼크라고 부르는데 이 충격을 뇌혈관이나 심장이 못 견디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이 히트쇼크 때문입니다. 지난달 70세 최영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저녁 6시 추운 욕실에 그대로 들어가셨다가 탕에서 나오시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서 살아나셨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심근경색으로 위험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욕하기 20분 전에는 온풍기를 켜거나 뜨거운 샤워기를 틀어 놓으셔서 욕실 공기를 거실만큼 따뜻하게 만든 뒤에 들어가십시오. 기름값 조금 아끼시려다 진짜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씻는 것입니다. 밥 먹고 곧바로 욕실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소화도 시킬 겸 몸도 풀 겸 들어가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엄청난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피가 위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만큼 뇌로 갈 피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까지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올라가니까 열을 식히려고 피부 쪽으로도 피가 몰립니다. 위장도 피를 달라, 피부도 피를 달라. 이렇게 되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뇌는 산소 부족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난주 71세 장미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저녁 7시 밥을 드신 지 15분 만에 욕실로 들어가셨다가 탕 속에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었지 그대로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닿았을 때는 아니셨겠지만 지금은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사하셨다면 TV 뉴스 한 편 보실 시간, 최소 1시간은 지난 뒤에 욕실에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탕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순덕 어르신이 쓰러지신 바로 그 순간이 여기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 계시면 혈관이 늘어나서 혈압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물속에서는 수압 때문에 다리 쪽 혈관이 눌려 있다가 일어서는 순간 압력이 풀리면서 피가 다리 쪽으로 확 쏟아져 내려갑니다. 뇌까지 피를 올려 보내야 하는데 펌프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하지만 아니, 묻힌 사람도 바로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그러니 어르신들은 이 순간 그대로 넘어지십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니까 머리라도 다치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난달 75세 박정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탕에서 급하게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넘어지셨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석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뼈도 제대로 안 붙고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 탕 속에서 나오기 전에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탕턱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고 다시 10초를 기다리십시오.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이 30초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뇌와 뼈를 지켜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욕실 미리 데우기, 식후 1시간 기다리기, 천천히 일어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앞서 위험한 습관들 이제 정확히 아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씻어야 안전한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순덕 어르신께 퇴원하실 때 적어드렸던 노트를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3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숫자로 외우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3, 일주일에 3번 이하입니다. 전신 목욕은 딱 3번까지만 하십시오. 두 번째 3, 물 온도는 38도입니다. 체온보다 살짝만 높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3, 보습 골든타임 3분입니다. 욕실 나오자마자 3분 안에 로션 바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김순덕 어르신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김순덕 어르신의 실제 목욕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목욕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실 난방기를 켜는 겁니다. 난방기가 없으시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 안에 김이 서리게 만드십시오. 공기가 훈훈해지는 20분 동안 어르신은 거실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목욕 전에 물을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7시 20분 욕실에 들어가시면 옷 벗기 전에 손을 뻗어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춥지 않다 싶으면 그때 옷을 벗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탕에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기로 발끝부터 물을 적십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천천히 물을 묻히는 겁니다. 심장이 놀라지 않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탕에 들어가실 때는 꼭 팔꿈치로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뜨겁다가 아니라 따뜻하다 싶으면 됩니다. 탕 안에서는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으로 딱 10분만 계십시오. 어깨까지 푹 담그면 심장이 물수압에 눌려서 부담을 느낍니다. 반신욕이 심장에는 훨씬 편합니다. 70세 송미자 어르신도 전신욕 하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는데 반신욕으로 바꾸신 후 그 증상이 싹 사라지셨습니다. 두 번째, 보습 루틴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살살 문지르시면 됩니다. 팔다리는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게 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오실 때는 아까 배운 대로 천천히 3단계로 일어나시고 수건으로 물기 닦을 때는 톡톡 두드리듯이 닦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욕실 문 열고 나오시기 전에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목욕 후 3분 안에 바르는 게 한참 후에 바르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냥 바로 바르세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피부에 가둬두는 겁니다. 이게 김순덕 어르신이 피부를 되찾으신 비결입니다. 72세 이영자님도 평생 거실로 나와서 옷 입고 한참 후에 로션 바르셨는데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가려우셨답니다. 그런데 욕실 안에서 3분 내에 바르는 습관으로 바꾸신 후 가려움증이 확 줄었습니다. 보습제는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바디로션이면 충분합니다. 성분표 보시고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들어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아니면 아주 저렴한 바셀린을 섞어 바르셔도 좋습니다. 비싼 걸 사서 아껴 바르는 것보다 싼 걸 사서 듬뿍 자주 바르는 게 피부에는 100배 더 좋습니다. 김순덕 어르신도 10,000원짜리 대용량 로션을 욕실에 두고 펑펑 쓰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목욕 횟수를 과감히 줄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냄새 날까봐 매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상식입니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서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이 기름샘이 말라버립니다.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기름이 부족한데 매일 뜨거운 물에 비누로 씻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기름막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김순덕 어르신께 제가 처방해드린 건 비싼 연고가 아니었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어르신 피부에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보다 건조함을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 같은 곳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으시고 전신 목욕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만 하셔도 위생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사는 좋은 균을 지켜줘서 면역력에는 더 좋습니다. 74세 정남수 어르신도 평생 매일 목욕하시다가 주 3회로 줄이신 후 온몸 가려움증이 사라졌고 밤에 잠도 푹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3-3 법칙, 3분 내 보습, 주 3회 목욕, 이 3가지만 지키시면 김순덕 어르신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내 건강 상태에 맞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 맞습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혈압약을 드십니다. 그만큼 흔한 일이죠. 그런데 혈압약 드시면서 목욕할 때 조심하지 않으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뜨거운 물도 혈압을 낮추거든요. 둘이 만나면 혈압이 너무 확 떨어져서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75살 조영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혈압약 드시고 점심 먹은 직후에 씻으시다가 탕에서 기절하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계셔서 살아나셨지만 혼자 사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십시오. 첫째, 약 먹고 1시간 안에는 절대 욕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약이 제일 강하게 작용하는 시간대입니다. 둘째, 탕 온도를 평소보다 미지근하게 35도에서 37도로 낮추십시오. 조금 미적지근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셋째, 탕에는 5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샤워로 마무리해 주세요. 긴 시간 담그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발 감각이 둔해지십니다. 뜨거운 물인지 미지근한 물인지 정확히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다가 화상을 입으십니다. 문제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그만 화상이 염증으로 번지고 심하면 발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71세 김영철 어르신도 물 온도를 손으로만 확인하고 발을 담그셨다가 발등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 다니시면서 소독하고 약 바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반드시 온도계를 쓰십시오.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욕실용 온도계로 38도 넘지 않게 확인하십시오. 1,000원대면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발을 매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작은 상처라도 발견되면 바로 소독하고 악화되면 즉시 병원 가십시오. 셋째, 목욕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리십시오. 축축하게 두면 무좀이나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세 번째, 피부가 심하게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가렵고 따갑고 자꾸 긁게 되시는 분들, 아토피나 습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비누도 자극이 됩니다. 73 박경숙 어르신도 평생 써온 비누로 씻으시다가 70 넘어서는 씻을 때마다 온몸이 따갑고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피부과 가셨더니 비누를 바꾸라고 하시더랍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약산성 비누나 아기 전용 제품을 쓰십시오. 향이 강하거나 때밀이 기능 있는 건 피부에 너무 자극적입니다. 둘째, 떼수건은 당장 버리십시오. 손으로만 살살 문지르거나 부드러운 면 타월 쓰시면 됩니다. 때가 밀려야 깨끗한 게 아닙니다. 셋째, 가려워도 긁지 마시고 찬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주십시오. 긁으면 상처 나고 그 상처가 또 가렵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혈압약 드시는 분, 당뇨 있으신 분, 피부 민감하신 분 각각 조심하실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방금 들으신 내용 꼭 메모해 두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정말 이렇게만 하면 내 피부도 좋아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달라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순덕님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71세 김순덕님, 기억나시죠? 욕실에서 쓰러지셨던 그분입니다. 퇴원하신 다음 날 어르신께 제가 종이 한 장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던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방법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냐고,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단 2주일 만에 어르신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가려워서 밤에 몇 번 씻겠는데 요새는 아침까지 푹 자요. 그리고 한 달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는 팔을 걷어 보이시면서 이것 좀 보세요. 빨개서 긁어대던 게 이렇게 됐어요.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피부가 정말 놀랍게 회복돼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석 달이 지난 지금 김순덕님은 가려움증이 완전히 사라지셨고 욕실 들어가실 때도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어르신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 목욕 횟수를 줄였더니 오히려 몸이 더 편하다는 겁니다. 매일 씻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만 해도 되니까 시간도 아끼고 몸도 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윤석철님의 이야기입니다. 78세 윤석철 어르신은 혼자 사십니다. 몇 년 전 배우자를 여의시고 자식들은 멀리 살아서 집에 혼자 계십니다.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욕실 가는 게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혹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텐데 그 생각에 두렵기만 하셨대요. 그래서 아예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당연히 피부는 더 안 좋아지고 냄새 날까봐 외출도 꺼리게 되셨죠. 지난 겨울 어르신께 삼삼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권해드렸습니다. 목욕하실 때 자식분께 전화 한 통 하라고요. 지금 씻는다. 20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만 해도 안전장치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단 3주 만에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아들이랑 통화도 자주 하게 됐어요. 목욕할 때마다 전화하니까 아들도 이제 먼저 전화해요. 아빠 오늘 씻는 날 아니냐고요? 그리고 욕실 온도를 미리 데워놓는 습관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도 이제는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세 번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시고 피부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욕실에 들어가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게 제일 큰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만 하신 겁니다. 삼삼법칙, 욕실 미리 데우기, 천천히 일어나기, 3분 내보습하기. 딱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순덕님처럼 가려움 없이 편히 주무실 수 있고 윤석철님처럼 무섭지 않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 탓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목욕하실 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욕실 들어가기 20분 전에 난방기 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여러분 피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 또 누가 김순덕님, 윤석철님처럼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실지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첫 번째, 욕실은 들어가기 20분 전에 반드시 미리 데워 두십시오. 두 번째, 식사 후 1시간은 욕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탕에서 일어날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네 번째, 삼삼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주 3번 38도 3분 내 보습. 다섯 번째,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김순덕님, 윤석철님처럼 여러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목욕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탓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가려움이 줄어들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잠도 편히 주무실 겁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욕실 들어가시기 전에 난방기 켜는 것,
딱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 2주일 후 여러분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선생님, 정말 가려움이 줄었어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실천합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목욕할 때 힘들어 하시는 분, 피부 가려워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무릎 관절 지키는 법,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 안 다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관절이 더 빨리 굳거든요. 지금 무릎에서 소리 나시는 분, 계단 오를 때 아프신 분, 다음 영상 꼭 기다려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 안전한 목욕하십시오. 감사합니다.